안녕하세요. 팀 핫바디, 팀 알파, 우리 아카, 하이텍, 란돌 그래픽스를 지원을 받고 있는 전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마정남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사실 저도 기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제가 미니 레이스를 겪었는데요. 오늘은 예선전 성적은 TQ고 A메인전도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하게 된 비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운이 좋게도 1등을 했지만 어떻게 세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굴리고 있는 차량은 여기 보시다시피 D819RS라는 모델의 제품이고요. 2020년도 최신 버전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존 D819랑 RS하고는 약간의 어떤 제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쪽 스티어링 캐리어랑 샤시가 2mm 정도 짧아진 게 큰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서킷은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힐빙 서킷이라는 곳이고요. 이 서킷의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는 서킷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한다는 것은 하중이 앞으로 많이 쏠리거나 뒤로 많이 옮겨가는 서킷이기 때문에 지상고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후반에 이제 지상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번 굴리시고, 두 번 굴리시고, 세 번 굴리실 때마다 지상고를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두 번째는 점프가 굉장히 고공 점프가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는 앞뒤 쇼크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어떤 본인의 기록과 성적과도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는요, 아카 타이어라는 타이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타이어는 아카의 집스라는 모델의 제품이고, 여기에 지금 컴파운드는 일반 소프트 롱에어라는 버전의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를 선택한 이유는 노면이 먼지가 있고 빤빤한 노면이 있지만 빤빤한 이 레코드 라인을 간다는 기준하에 이 타이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먼지가 없는, 더스트가 없는 노면을 사용하신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듬성듬성한 아카사의 더블 다운 타이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빤빤한 노면에서도 그립을 조금 떨구고 더스트가 있는 데서는 좀 그립을 살리는 타이어라고 한다면은 최적화된 타이어는 임팩트 타이어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부 다 소프트 롱에어 타입을 사용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여름이 되면은 미디움 타이어도 추천을 해드릴만 하지만 저는 한여름이 되더라도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 차량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일류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 서킷과 또 좀 그립이 좋은 서킷이라고 한다면은 전 디프를 상당히 좀 올려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프 세팅은 프론트는 10,000방, 그 다음에 센터는 15,000방, 리어는 5,000방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쇼크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량 세팅 중에 지금 이 차량뿐만 아니라 어떤 차량이든 쇼크 오일과 쇼크 피스톤과 쇼크 캡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주행을 할 때 쇼크 자체가 무너지면은 주행이 좀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쇼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쇼크는 프론트는 60WT를 사용했고요. 피스톤은 1.45홀이 키트에 들어있지만 이거를 1.5홀로 가공을 해서 1.5mm의 5홀을 사용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은 골드 타입, 원래 키트에 들어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골드 스프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쇼 길이는 제가 한번 재볼게요. 제가 외우고는 있지만 지금 102mm를 사용하고 있고요. 쇼 포지션은 프론트 쇼에 쇼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외곽에 있는 끝에서 두 번째 홀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킷은 점프가 굉장히 급박하게 뛰어야 되는 점프대가 있기 때문에 쇼를 세워야 그 점프를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칸을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 포지션도 점프가 많지 않고 일반 이렇게 좀 약간 온로드화된 점프대가 굉장히 부드러운 서킷이고 이러면은 제가 바깥쪽을 사용을 하는데 급격한 점프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암대에 있는 포지션도 안쪽 포지션을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프론트 쪽의 지상고는 보통은 제가 25에서 26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상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 연료를 채우고 또는 연료를 뺀 상태에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연료를 채우게 되면 연료를 뺀 상태에서 1에서 한 2mm 정도 사이가 지상고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큰 지상고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킷에서는 연료를 채우고 22mm를 사용했습니다. 좀 24mm보다 낮게 사용한 이유는 쇼의 운동량이 너무 많으면은 조종하기가 상당히 사실 힘든 노면이에요. 뭐 범프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급격한 코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쇼 길이가 무한정 길어지거나 지상고 높게 쓰면은 굉장히 차에 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롤을 줄이기 위해서 지상고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 대신 지상고를 낮추고 쇼 길이를 짧게 쓴 대신 오일을 세게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스테빌라이저는요, D819 키트에 들어있는 2.2mm를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키트를 받은 게 지금 이제 은색 아노다이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2.2라고 적혀 있고요. 프론트는 2.2mm 사용 중에 있습니다. 프론트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어퍼로드 위치인데요. 이 어퍼로드 위치는 지금 보시는 쇼타워 쪽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4개 있는 구멍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을 사용 중에 있고, 이 시어브 캐리어에 있는 좌우로 3개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중에 중간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쇼 길이, 이 어퍼로드를 짧게 쓰거나 이 아래 칸을 쓰면은 차의 움직임이 민감하기 때문에 조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차는 빠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빠르게 갈 수 있고 조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이 되시면은 제일 아래 칸과 제일 안쪽 칸을 사용하시면은 차량의 어떤 코너의 선회력이 굉장히 이제 월등하게 높아지는데요. 단점이라면은 점프를 착지할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쓰고 아래 칸을 쓰면은 캠버 번외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캠버 번외량이 많으면은 착지할 때 굉장히 차가 좀 요동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시려면은 위아래 칸도 맨 끝에서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또는 아래에서 두 번째 칸 또는 이쪽 시어브에서는 중간 구멍을 추천해 드리고, 저도 너무 헤드성이 조금 좀 필요하다는 서킷을 저는 이제 간다면은 제일 안쪽을 쓰고요. 제일 긴 쪽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차가 편안하게 가기 때문에 공격적인 주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중간 구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퍼로드 길이를 이제 재볼 텐데요. 이게 곧 이제 캠버 가게 될 텐데, 저는 오늘은 평소에는 1도만 주다 오늘 2도를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예선전에 1도를 사용하니까 차가 좀 찍는 경향이 있어서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도를 사용하고자 좀 캠버 조절을 이쪽 턴버클 좀 조절했는데요. 제가 18.5를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이 각도가 뭐 제가 정확히 재진 않았지만 한 2도 정도 성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 있는 에코먼 플레이트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이쪽 스티어링 캐리어에 이쪽에 지금 카본판이 보이시죠?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키트에 들어있는 거는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더 성향을 가지시게 하려면은 번호가 높은 6번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더 퀵한 성향을 가진 차를 만들고 싶으시면 1번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번 플레이트다 보니까 언더 성향보다는 조금 더 퀵한 성향의 뉴트럴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작년부터 이 차를 불려왔지만 이거를 6번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너무 언더가 나서 지금 이제 키트에 들어있는 5번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스티어링 쪽은 이건 제가 뭐 정확하게 세팅 툴에 올린 게 아니라서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0mm를 사용 중에 있고요. 이거는 토 아웃으로 본다면 한 뭐 1에서 2도 정도? 뭐 저는 이게 편차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너무 많은 토 아웃은 손해력은 좀 상승시키나 직진성이 좀 딸리기 때문에 차를 이게 뒤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차를 바닥에 놓으시고 위에서 바라보셨을 때 11자 또는 약간만 이 앞쪽이 벌어지게끔 하는 정도가 저는 1에서 2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4도, 5도까지 주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4도, 5도까지 쓰는 게 이제 타기 테스만인데, 테스만 선수는 워낙 이제 이 헤드성은 조종을 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일반 유저들은 한 1에서 2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론트 쪽에 마지막인 A블럭, B블럭은 B블럭부터 말씀드리면은 B블럭은 키트에 들어있는 게 점 3개입니다. 점 3개가 플러스 0.7인데
바닥으로부터 0.7mm 정도 올라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너무 0.7에 주안을 두지 마시고, 그 대신 점 3개가 있고, 점 2개가, 점 2개가 있고, 점 3개가 있고, 점 5개가 있는데, 지금 키트에 들어있는 게 점 2개짜리고, 3개 또는 5개짜리 쓰시면은 점점 언더 성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2개짜리 지금 현재 키트에는 D819 모델부터 점 2개가 이제 비블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입니다. 위아래를 바꿀 수도 없고, 좌우로도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핫바디의 어떤 장점이다 단점인데, 이 B 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끼워져 있는 점 2개가 불편하시다면은 점 3개를 사용하시고, 그것도 불편하다 싶으면은 점 5개인데 점 5개가 트럭 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언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점 2개에서 3개 정도로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블럭은 위에 점 하나가 되어 있는 인서트를 끼고 있고요. 좀 프론트가 좀 불편하시다 싶으면은 너무 킥하고 이러시면은 이제 점을 밑으로 몰아서 구멍을 좀 위로 쓰시는 게 차는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일드하게 편안하게 좀 선회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 쓰시면은 노즈 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위쪽을 쓰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아래쪽을 쓰시면 너무 차가 퀵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점 위에를 사용한 세팅을 하시거나 또는 그걸 뒤집어서 범프가 좀 많으시면은 점 아래로 써서 이 힌지핀을 한 칸 위로 올리는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핫바디 차량을 안 해봐서 네. 점 아래 점 5개, 4개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네네. 핫바디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다 알만한 예, 충분히 이해되시고요. 네. 그 셋업 시트의 점 개수에 따라서 구멍의 위치를 바꾼다는 그거를 한 번에 알아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차를 조립하실 때 그 점을 보고 조립을 하시기 때문에 번호가 없고, 사실 각도로 제가 여기서 뭐 A블럭이 뭐가 이런 각도 자체를 말씀 안 드린 게 저도 각도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으로만,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센터 슈퍼기어는 순정 쓰셨나요? 네, 순정 들어있는 거고요. 라이트 버전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하나, 약간 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핫바디는 깨질 수 있나요? 네, 라이트 버전이 거의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순정을 쓰는 게 낫겠네요. 네, 순정에 들어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쇽은 프론트와 달리 1.45홀의 기본 피스톤 중에 1.4가 아닌 1.6mm로 가공을 해서 1.6의 5홀 피스톤을 사용 중에 있고, 프론트보다 10WDT가 낮은 XTR사의 50WD 오일을 오늘 사용했습니다. 비교적 좀 강한 오일을 사용했는데요. 프론트하고 리어하고 저는 10WT 정도 차이가 나게 하고 있고, 홀은 아까 말한 대로 0.1mm 정도 차이가 나게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쇽의 쇽 타워 포지션은 아까 앞에처럼 똑같이 제일 끝에서 안쪽 두 번째 칸, 그래서 지금 홀이 4개인데요.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칸을 사용한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리어 암대 쇽 포지션도 안쪽 구멍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앞쪽을 바꾸시면 이제 뒤쪽도 같이 바꿔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는 좀 괜찮은데, 좀 앞이 좀 너무 킥하고 조금 차가 쉽게 이렇게 지금 뒤집힌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앞에 쪽 암대에 있는 쇽을 바깥쪽 구멍을 쓰는 경우가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세팅이 서펜트 차량도 이런 세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MBX8도 예전에 이제 이런 세팅을 제가 해서 사용했었는데, 뭐 앞쪽이 좀 편안해집니다. 근데 뒤쪽은 안쪽 구멍을 쓰시는 게 좀 뭐 일반 유저분들은 좀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노면이 굉장히 더스트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빤빤한 노면이면 앞뒤 전부 다 바깥쪽으로 벌려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쪽을 쓰시면 차가 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롤이 너무 많으면 차가 느립니다. 그래서 빠른 랩타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스트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빤빤한 노면에서는 바깥쪽 구멍을 사용하시고요. 좀 더스트가 좀 있고 좀 롤을 좀 필요로 하는 데는 좀 안쪽 구멍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블럭 위치는 제가 자꾸 점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에 점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C블럭은 다행히 B블럭처럼 고정이 아니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블럭은 점 3개를 위로 쓴 제일 하단 구멍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특별하게 저는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뒤가, 이 차량을 굴리시는 분들이 뒤가 좀 불안하다, 뭐 예를 들면 온파워 시 뒤가 좀 도는 경향이 있고, 오프파워 때도 차가 너무
앞쪽은 괜찮은데 뒤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휘청인다면은 저는 이 D블럭 위치를 바꾸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D블럭 위치를 지금 위에 점 하나를 밑에 점 하나 또는 밑에 점 2개, 밑에 점 3개까지는 조금 너무 무리수고요. 밑에 점 하나, 점 2개 사용하시면 D가 사실 많이 굉장히 잘 잡고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퍼로드 위치는 마찬가지로 앞과 똑같이 밑에서 2번째 칸, 그 다음에 이쪽 양쪽 끝에 허브 캐리어 쪽은 구멍 3개 중에 가운데 구멍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뭐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이 카본 플레이트 역할이 뭐냐? 이 카본 플레이트는 롤 센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 이쪽 하단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키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점 5개짜리, 그래서 넘버 5번인데요. 5번이 키트에 들어있는 5번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바깥 뒤쪽으로. 번호 지금 점이 잘 안 보이세요. 여기 점이 미세하게 여기 찍혀 있는데 이 점 찍혀 있는 개수로 번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본 플레이트를.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설명드리면은 5번이 있고 4번이 있고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5번하고 3번하고 뭔 차이냐면 5번은 이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비 여기가 더 높고요. 4번은 조금 더 낮고 3번은 더 낮습니다. 이거를 이제 올린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5번을 쓰고 올리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저도 뭐 메커니즘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보통은 제가 이쪽도 바꿔보고 이쪽도 바꿔봤는데 사실 효과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5번 사용하시고 이 위아래로 롤센터를 조정하면서 뒤에 반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퍼로드는 전 뒤에 보통 2도 정도를 사용하는데 제가 캠버를 오늘 3도까지 줬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 쪽은 1도 사용하다 2도로 바꿨고 그래서 1도씩 더 마이너스를 좀 더 줬고요. 제가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28.3mm 정도를 지금 사용 중에 있네요. 리어 허브 캐리어에 이 로어 힌지핀이 들어가는 이 인서트의 위치는요, 아래 점 하나고요. 이거는 점이 1개, 2개짜리가 있는데 총 구멍을 4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4개의 위치를. 그럼 지금은 밑에 점 하나를 썼기 때문에 맨 위에서 바로 아래 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핫바디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우측이죠. 이 D819 핫바디사의 D819 RS 차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까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까 고민 중인데 장점을 그래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디프 기어, 그다음에 디프 링 기어, 그다음에 이런 벌크 헤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D812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파트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즌이 지나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하더라도 디프 기어, 그다음에 벌크 헤드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품의 파트가 단종이 될 위험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미 812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품번을 사용하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그 파트 번호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쪽에 설치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가 굉장히 튼튼한 편입니다. 물론 사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어떤 차는 뭐 약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어떤 차보다 튼튼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굴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팀에도 이제 일반 새롭게 시작하시는 유저분도 굴리는 데 있어서 차가 파손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튼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뭐 그 정도 이제 장점이 있다고 치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점은 사실은 이게 이제 장점의 단점인데요. 파트가 잘 망실이 안 됩니다. 근데 파트 단가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게 어떤 차는 저희 거보다 더 비싼 또 차량 브랜드도 있어요. 하지만 링기어라든가 어떤 메탈 파트들이 상당히 좀 타사보다는 조금 고가인 편이고요. 그 대신 중간에 샤시가 다 달 정도까지 사용하실 때까지 중간에 메탈 파트를 가시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블럭도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이제 좀 쉽게 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샤시가 닿을 때까지 사용하시고 있고 샤시 교체하실 때
A 블럭, D 블럭 정도만 교체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좋은 언변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셋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주행하실 때 언제든지 어느 서킷에서나 저는 일반 이게 IC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친숙하게 좀 지내고 물론 IC업을 하는 분들도 이제 친숙하게 지낼 수 있지만 저는 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유저이고 싶고요. 이 차량을 굴리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 맞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서슴없이 오셔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해 주셔도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시간이 가능하고 여건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 지식은 최대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팀 핫바디, 팀 알파에 소속되어 있는 전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